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.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으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1심이 뒤집혔어요. 그렇습니다. 조금 예상은 했지만, 왜냐하면 이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중요한 증거가 좀 달라졌어요. 즉,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자체가 조윤선 당시 전 수석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. 자,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또 진술이 있었고, 예. 또 이제 그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, 이것이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사실 징역 2년 된 것 자체가 지금 2심에서는, 사실 1심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 위증 혐의로만 됐어요. 나머지 이것 부분은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결국 이제 다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됐고, 김기춘 전 실장은 오히려 1심보다 1년이 더 많아졌습니다. 예. 1급 공무원 이 사퇴, 강요죄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서 혐의가 지금 1심보다 훨씬 더 중하게 된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은 하지 않는데요. 오늘 오전 속보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양문석 박사 제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양 박사님 앞서 설명처럼 이제 전인자의 입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 네. 박준우 전 수석이 이렇게 자신의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이유가 저희가 특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어쨌든 박준우 전 정무수석 입장에선 자신이 그 초기에는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얼버무리는 그 내용이었었잖아요.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그 방도였는데, 실제 지난 2014년 6월에 이제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그 조윤선 수석 후임인 조윤선 수석을 만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좌파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면서, 사실상 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이 이번에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이 증거로 작동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,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그 과정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.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.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던 그 문건들이 이번에 조윤선 장관의 구속,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중형으로 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. 예.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,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증인!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증인! 내용이 언론에 조윤선 증인!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? yes, no. 어느 게 맞아요? 존재한다 안 한다? yes, no. 어느 게 맞아요?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자. 당시 기억이 나네요. 예. 이종수 씨, 네. 조금 전에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, 물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저희도 가늠은 해봐야 되니까. 예, 예. 최순실 씨가 조윤선 전 장관의 임명을 무려 4달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장시호였습니다. 장시호 씨가 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런 메모, 지금 메모 한 장이 있는데, 이 메모를 보고 급히 사진을 찍어둔 것, 그 사진이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났는데, 그 사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. 환경부 장관 가로열고 현 차관, 네, 문체부 장관 가로열고 조윤선, 그 밑에는 이제 이름은 없이 정책수석 비서실장, 그다음 농림부 차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,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현 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, 당시 차관이 승진을 못해요. 하지만 다른 내용은
다 현실이 됐다. 즉, 그 조윤선 장관도 이 메모가 2016년 5월 달인데, 조윤선 장관이 됐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그 직책도 사실은 이 당시에 다 바뀌어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없지만. 그러니까 옛날에 이인순 그 순천향대 교수가 증언한 게 있죠.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인사 추천을 하라고 했다. 복지부 장관이랑 또 교육부 장관, 베트남 대사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? 즉 최순실 씨가 이런 그 인사에 대해서 최소한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. 예,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국정농단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어요, 그야말로.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조 전 장관한테 이렇게 재판부가 물었더니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는 거예요. 뭐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아마 조 전 장관이 뭐 일단 본인도 법조인이고 또 남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1심과는 달리 여러 가지 1심 이후에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많은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 전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? 예. 아마 본인도 조금 마음의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게 참 보면 1심에서 이렇게 석방이 됐다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게 제일 힘든 경우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이 사실 이제 석방돼 나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.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론이거든요. 근데 예. 지금 보면 2심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다른 증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보면 2심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지금 형량을 나고 있고 또 왜냐하면 또 새로운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뭘 증언을 했냐면 자신이 그 청와대 그 관저에서 비서관들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최순실씨가 항상 배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이 절대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제 서야 이제 다들 진술한 걸 보면 정말 국정농단 자체가 보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최순실씨가 인사에 과연 개입했을까 말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이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 메모와 더불어서 그 관저 모임에 최순실씨가 항상 배석을 했다는 거. 이런 것들이 좀 증거가 공개되면서 지금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예스 노 보는 게 맞아요.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당시 기억이 나네요. 예. 이종수 씨, 네. 조금 전에 새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 물론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저희도 가늠은 해봐야 되니까. 예, 예. 최순실 씨가 조윤선 전 장관의 임명을 무려 4달 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장시호였습니다. 장시호 씨가 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런 메모, 지금 메모 한 장이 있는데 이 메모를 보고 급히 사진을 찍어둔 것, 그 사진이 지금 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사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. 환경부 장관 가로열고 현 차관, 네, 문체부 장관 가로열고 조윤선. 그 밑에는 이제 이름은 없이 정책수석 비서실장, 그다음에 농림부 차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물론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당시에 환경부 장관이 현 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 당시 차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.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 법정 구속으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1심이 뒤집혔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조금 지금 예상은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중요한 증거가 좀 달라졌어요. 즉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자체가 조윤선 당시 전 수석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. 자,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또 진술이 있었고, 예. 또 이제 그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이것이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 사실 징역 2년 된 것 자체가 지금 2심에서는 사실 1심에서는 이제 이거는 그 위증 혐의로만 됐어요. 나머지 이것 부분은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결국 이제 다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오히려 1심보다 1년이 더 많아졌습니다. 예. 1급 공무원 이 사퇴, 강요죄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서 혐의가 지금 1심보다 훨씬 더 중하게 된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.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은 하지 않는데요.
오늘 오전 속보 같이 짚어주기 위해서 양문석 박사 제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양 박사님 앞서 설명처럼 이제 전인자의 입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 네. 박준호 전 수석이 이렇게 자신의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이유가 저희가 특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? 어쨌든 뭐 박준호 전 정무수석 입장에선 자신이 그 초기에는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얼버무리는 그 내용이었었잖아요.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그 방도였는데 실제 뭐 그 지난 2014년 6월에 이제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그 조윤선 수석 후임인 조윤선 수석을 만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. 좌파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이 이번에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이 증거로 작동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그 과정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 담겨 있었다.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. 박준호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던 그 문건들이 이번에 뭐 조윤선 장관의 구속,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중형으로 그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. 예.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증인,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?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증인, 언론에 조윤선 증인,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? yes, no. 어느 게 맞아요? 존재한다 안 한다? 지는 못해요. 하지만 다른 내용은 다 현실이 됐다. 즉, 그 조윤선 장관한테 이 메모가 2016년 5월 달인데, 조윤선 장관이 됐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그 직책도 사실은 이 당시에 다 바뀌어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없지만. 그러니까 옛날에 이인순 그 순천향대 교수가 증언한 게 있죠.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인사 추천을 하라고 했다. 복지부 장관이랑 또, 교육부 장관, 베트남 대사.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? 즉, 최순실 씨가 이런 그 인사에 대해서 최소한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. 예, 이현정 의원이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국정농단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어요, 그야말로.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조 전 장관한테 이렇게 재판부가 물었더니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는 거예요. 뭐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일단 뭐 아마 조 전 장관이 뭐 일단 본인도 법조인이고 또 남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1심과는 달리 여러 가지 1심 이후에 새로운